평택을 상황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김용남, 조국, 유이동 이 후보 간의 치열한 또 3파전에 또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변수, 보수 단일화 변수도 막판까지 좀 계속 눈여겨볼 상황인데, 특히 이 황교안 후보가 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뭐 내심 이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 하면서도 막판 단일화가 그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시각도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합당. 합당. 아니 합당은 이미 이게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는 안 움직여요. 그렇죠. 원래 유이동 후보가 이제 뭐 친한계 아니면 친유승민계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프레이밍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공천 주는 거조차 미적미적 되다가 그냥 괜히 딴 사람에다가 패배 멍해를 쓰면 안 되니까 유이동 주자 뭐 이렇게 의사결정이 됐어요. 예. 아예 이 합당 문제는 중앙당에서 논의를 안 합니다. 아예 여기에는 관여를 안 해요. 유이동 혼자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당 불가능. 그러면 그거 빼놓고 황교안이 얻을 수 있는 게 단일화를 해서 지난번 대선 때는 예. 내가 보수의 결집을 위해 희생했다라고 왔는데 여기는 바로 나온 게 배신자잖아. 유이동 배신자. 그렇죠. 예. 배신자한테 뭐 내가 단일화를 해서 얻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저거는 뭐 속된 말로 어그로다 지금. 예. 그러니까 본인의 부정선거 얘기를 더 강화하고 예. 그래서 투표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또 무슨 1시인가 뭐 또 오늘 뭐 토론회가 있다라고 하던데 오늘인가 내일 하여간 그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판에 표 쏠림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미 돈을 썼기 때문에 예. 계속 후원금도 모아야 돼요 지금 그렇죠. 후원금도 모아야 되지 여기서 드랍하는 순간 후원금도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만에 하나 10% 넘으면은 대박인 거지 그러면 절반이 보전되니까 지금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유이동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단일화는 없다 제가 예. 보기엔. 예, 예. 그리고 여기 판세 간단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예측?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김용남, 조국 중에 어쨌든 지금 두 분 중에 좀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유이동 후보도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얘기 예. 듣고 이런 거 전체로 보면 엄청 많이 예전보다는 따라잡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김용남, 조국 중에 나올 것 같고 예. 막판에 결집과 역결집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제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서 진짜 모르겠다 여기는 그래요? 한 1~2% 차이로 한 28%? 뭐 29%로 당선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누가요? 초박도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영 최근에 여기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단일화는 뭐 물 건너 간 건너- 것 같아요. 예. 물 건너 갔고 유이동 의원하 전 의원하고 통화해봤는데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분은 황교안 측하고 후보 측하고도 통화해봤는데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안 된다. 황교안 후보는 모스탄이 또 찾아왔잖아요. 미국의 극우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예. 찾아오셔갖고 그분이 또 모스탄이 장동혁을 안 만났어요. 그의 의미가 뭐냐면 예. 지금 장동혁, 황교안 사이에서 누가 미국 극우의 정통성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한국에서 예.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K 마가가 누가 K 마가냐 K 마가의 정통성을 누가 대변하느냐인데 그 모스탄이 황교안 너야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경전에서 이겼네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도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쾌한다는 그런 후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합당은 더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논의도 마크 논의도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후보들 간에 한쪽은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는 사람 쪽이고 이쪽은 부정선거 때문에 또 뭐 이번에도 또 뭐 막 이상한 얘기 막 하셨더라고요. 예. 이거 미리 밑자락을 막 또 까시더라고요. 보나마나 지고 나면 또 부정선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실 텐데 그래도 뭐 아마 저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14군데에서 이루어진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예. 부정선거하고 그다음에 무슨 계몽령이니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평택을 선거는 누구로 예측하시는지. 저는 뭐 예.
사실 다른 데서는 조국 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왜냐하면 그 저는 김영남 씨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고 그래요. 저 바라기는 유이동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바라고 유이동 후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개혁적인 분이어서 꼭 됐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보면 조국 후보가 그 제가 보기에는 유세를 되게 찌질하게 했어요. 상대방 공격이나 하고 그다음에 창조적이거나 뭐 적극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징징거리기나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영남 후보에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 있잖아요. 예. 이건 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본인이 127억이나 되는 최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분인데 예. 그분이 무슨 대부업을 했다고 하니까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대부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고리대금업과 연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 많이 번 게 다 고리대금업한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려서 예. 사실과 여부와 관계없이 김용남 대부업 고리대금 재산 많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타격이 클 것 같아서 더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그렇죠.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평론가님은 혹시 그 평택을은 어렵다고 하시고 국값은 누구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돈 걸라면은 한동훈한테 걸겠는데. 그래요? 예. 잘 걸었어요? 건 실제로 걸지는 않았어. 걸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 지금 나오는 수치보다 훨씬 붙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어느 지지자든 가서 열심히 투표하시라. 예, 지금 만만치 않다. 3표 차로 당락도 결정되는 게 이 그렇죠. 바닥인데. 예. 예. 광역단체장 얘기를 또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초반에만 해도 이 15대 1 민주당 압승론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점점 판세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바뀌고 있죠. 두 분께 먼저 이 서울시장 막판 좀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서울시장 판세는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평론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글쎄요. 변수가 이틀 이제 오늘 뭐 다 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하루 남았는데 뭐 변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선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소위 말해서 깜깜이 기간에 역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샘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 근데 이제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적도 있죠. 작은 지역구. 예. 근데 서울은 사실은 대선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950만이 사는 데고 유권자가 뭐 600만, 700만 될 텐데 그러면은 엄청 요동치기가 힘들다.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정원호 후보가 예. 한 3%포인트, 3, 4%포인트로 이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예. 큰 변수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뭐 약간 자잘구리한 거는 최근에 좀 유세 현장에서 그 우영찬 민주당 양천구청장이 뭐 아기한테 나는 진짜 막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미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예. 부적절하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그 초딩한테 예. 오빠 해봐 이거는 걔는 말귀를 알아먹잖아. 예. 하든 안 하든. 왜 갓난쟁이한테 뽀뽀해보라고 그러는 게 그러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애한테 왜 뽀뽀를 하라고 하는지 미친 거 아니야?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 거기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뒤에서 이제 그렇죠. 저기 누구지? 걔 그 양반이 그 대변인 했던 그 여자 대변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걔 말 계속 말리고 있고. 예, 말렸죠. 예.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 예. 근데 그런 게 표를 몇천 표 정도는 흔들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막 무슨 몇십만 표를 흔들기에는 너무 뭐 큰 거는 아니다. 네. 네. 김재호 최고는 지금 서울시장은 좀 어떻게 결과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많이 쫓아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그 골든 크로스가 될지 아니면은 그 언저리에서 무너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자꾸 사고가 나는 거는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자꾸 나면 상기시키잖아요, 지금. 예. 그 GTX도 사실 철근 보강공사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서대문 사고 같은 거는 뭐 잘못된 건데.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서 지금도 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한화 에어로빅스인가 거기서도 예. 사고 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자꾸 높아지니까 좀 아이고 우리 오세훈 후보한테 불리할 텐데 그래서 그걸 좀 걱정은 좀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도 그 정원호 후보가 뭐 선거 기간 내내
한 번도 이렇게 좀 화끈하거나 뭐가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든가 아니면 아주 해박함이 있든가 예. 아니면 윤리적으로 뭐 저는 진짜 투명하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속 시원한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좀 그래도 뭐 이분을 찍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해서 예. 오세훈 후보에게 표가 갈 수도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기에는 막판에 터진 안전 이슈가 너무 커요. 아.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오세훈 책임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세훈 후보가 해왔던 그 부동산 뭐 실정론 뭐 이런 등 그것도 사실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런 거를 하나도 못하고 지금 이 끝나버리는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소문 고가 무너지는 순간 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개별적으로 하고 선거에는 악영향 엄청나게 끼쳤다 오세훈 예. 후보한테는. 예. 그러면 또 가장 또 주목되는 게 대구시장 김부겸 대 추경호 여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도 진짜 이상한데 달성이 맞아요. 이진숙 후보. 네, 이진숙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 누구시죠? 박형용. 용. 네. 그 후보하고 굉장히 박빙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거기는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진숙 후보가 예. 거기를 물려준 추경호 후보 캠프하고 추경호 후보 측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게 뭐 공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달성을 물려주고 거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곳인데 예. 박근혜 후보하고 둘이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달성으로 안 가면 자기라도 어디 서울시장에 왔을 때 찾아가고 같이 살갑게 대하면서 예. 아우 제가 그 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아우 대통령님 지역에 사저 계신 곳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게요. 예. 그리고 뭐 추경호 후보하고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분이 그 다른 분들하고 사이가 좀 이렇게 좀 원만하게 화합을 못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네. 그 신공항 짓는 데 있잖아요. 대구에서 신공항 짓겠다고 하는 데가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대요. 아, 그래요. 그거는 김부겸 후보한테는 약간 좀 푸른 사인이지.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예.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뭐 막판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오고 그래서 이게 뭐 상쇄돼서 진짜로 잘 모르겠어. 진짜 잘 모르겠어서 우리 쪽에서 몇천 명이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그 넘어갔잖아요. 예. 탈당하고 넘어가서 그냥 쉽게 우리가 이제 이겼어. 여기는 뭐 막판 재결집이 돼서 이겼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막판에 그 스타벅스 이슈 있잖아요. 네. 그게 대구에는 김부겸 후보에게는 상당히 마이너스로 간 그렇죠. 것도 사실이에요. 네. 대구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 스타벅스에 바글바글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보복 내지는 저항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통령이 뭐 가지 말래? 민주당이 가지 말래? 니들이 뭔데 뭐 거길 가지 마 가라 말라야 난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그것 그렇죠. 때문에 손해를 좀 봤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오죽하면 김부겸 후보가 좀 이제 그만해라 이런 메시지가 그만해라. 정도였죠. 예. 아직은 민주당에는 김부겸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김부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눈치를 엄청 본다. 예. 근데 그 달성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진숙 후보랑 인터뷰를 했고 제 네. 라디오에서 오늘은 박형용 후보랑 인터뷰를 해요. 재밌네요. 예. 박형용 후보가 요청이 왔어요. 인터뷰를 해달라고 이진숙만.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 근데 지금 우리 김종혁 최고가 얘기한 거 나도 물어봤거든요. 네. 왜 박근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왜 같이 유세한 거 없냐. 이거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좌파들의 아전인수. 경강부에 좌파 여기 좌파라고. 좌파들의 아전인수 저렇게 그렇게 음해를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욕을 먹는 거야 우리. 답을 해줘야지. 그럼 뭐냐 그게. 충분히 마음속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평균 연령이 대구에서 제일 젊어요. 8개 군구에서 평균 연령이 43세로 거기 산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게 있어서 다른 데는 50세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제일 젊어서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세가 좀 나오는데 의외로 박근혜가 사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마지막으로 전북지사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시겠다고. 소액으로 나는 이원택한테 걸게. 이원 그래도 그래도 그래요? 민주당. 난 김관영. 김관영이요? 소액으로 걸게. 소액으로요? 소액으로요? 10,000원이야. 15,000원.